오늘 잘 살았나? 모로코의 강진으로 3,000명이 죽었다. 리비아의 홍수로 5,300명이 죽었다. 참 마음이 아프다. 우리 모두 재난 앞에 속절없이 당하는 존재들인데도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간다.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쓰러져가는 나날 속에 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되돌아본다. 오늘 난 포항 지진으로 온 집을 잃은 가족의 그 이후의 삶을 보았다. 지진이 핥히고 간 그들의 삶은 지진 이전과 이후로 바뀔 만큼 모든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한다. 조금도 대비 없이 다가오는 지진에 지옥을 경험하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난 요즘 현대인의 삶은 재난 앞에 서 있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저녁을 먹고 운동 삼아 걷고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횟집, 고깃집 앞에서 술 취한 얼굴로 담배를 피고 있었다. 지금이 언제든 재난이 터질 수 있는 시대라는 것에 내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 시대는 절제하고 시기를 잃고 자신을 추스리며 보내야 하는 위험하고 두려운 시대란 생각이 많이 든다. 정치는 위태롭고 환경은 극단으로 치닫고 사람들은 사나워졌다. 즐거운 영화를 보고 예능과 드라마를 보며 현실의 걱정을 잊으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가올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공부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할 때란 생각이 든다. 나라 걱정이 참 많이 된다. 금식하며 소중한 것들을 지켜야 할 때란 생각이 든다. 다행히 오늘은 살았다. 하지만 누구도 모른다. 어떤 재난 속에서 희생될지. 우리의 가까운 미래. 노인들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치매로 자신을 잃어가는 내용이었다. 난 미래에 관심이 많아서 내가 어떻게 늙어갈지를 살펴보곤 한다. 심지어 자신이 뭘 먹었는지도 모르는 노인들을 보며 많은 슬픔을 느꼈다. 자녀들이 찾아와도 알아보지 못하는 노인들. 노인들의 기억과 그들의 행동을 극사실주의로 보여주는 이 영화는 많은 생각을 지나가게 했다. 그들은 한때 굉장히 매력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었는데 스스로 침대까지 가지 못해 직원이 오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난 젊지도 늙지도 않는데 내 노년에 대해 생각해보곤 한다. 내 반쪽과 대화하다가 우리 둘 중 누가 먼저 가면 장례식 때 와줄 사람이 없음 슬플 것 같다고 하길래 내가 그랬다. 난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다고. 단지 내가 돕던 파지 어르신들이 맞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죽음을 자주 생각하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다. 내 삶의 바른 방향을 잘 잡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난 아픈 데가 많아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졌다. 내 육체가 너무나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난 아주 기본적인 것만 소유만을 갖고 나머지는 의미 있는데 내 소유를 쓰고 싶다. 맛있는 밥집이나 멋진 여행지에서 내 인생을 보내고 싶진 않다. 하나밖에 없는 이 소중한 인생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늘 사용하고 싶다. 작은 것에 아웅다웅하며 내 삶을 허비하지 않고 선을 실천하다가 가길 바란다. 내가 곧 죽는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을 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이 단짠이 아닌데? 주말이라서 그동안 억제한 음식을 먹었다. 커피도 2잔이나 마시고 탄산도 마시고 떡볶이도 먹었다. 그렇게 먹고 싶은 단짠인데 더 이상 맛있지가 않았다. 오히려 아침에 먹은 브로콜리랑 토마토가 먹고 싶었다. 그게 하루 먹은 것 중 제일 맛있었다. 일주일간 억제하며 건강식을 먹었더니 입맛이 바뀐 걸 깨달았다. 이제 커피가 그렇게 당기지가 않는다. 처절하게 싸우며 안 마시려고 애쓰던 순간이 떠오른다. 도저히 안 끊어지던 중독이 이렇게 뚝 끊어지는구나. 신기하단 마음도 든다. 일주일간 거의 커피를 안 마셔서 보상으로 오늘 마셨는데 맛있지가 않았고 만족도 되지 않았다. 겨우 이깟 것에 그렇게 애쓰고 힘들어했다니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였다. 어떤 분이 힘든 육아로 매일 막걸리를 드셨다는 글을 읽었다. 부디 끊으려고 노력해 보시라.
미치기 힘들겠지만 결사적으로 애써 보시라. 미친 듯한 유혹은 참은 수일이 지난 후 그 맛이 이제 아닌 걸 느낄 때 끊어진 환희에 잠길 것이다. 당신을 죽이는 것은 당신 자신이다. 질병의 치유의 맛은 느끼는 기후가 바뀌는 과정이다. 현대에 만연된 모든 질병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 좋아하는 일 그만두기. 지난 2년간 난 바느질에 심취해 있었다. 너무 재미있었다. 그러다 목 디스크가 너무 심해지면서 몇 년간 열심히 모아둔 조각천을 버렸다. 일주일간 바느질을 끊으니 너무나 하고 싶었다. 그러나 하질 않다가 오늘 에코백이 살짝 뜯어져 바느질을 했는데 너무 재밌었다. 하지만 난 끊어야 한다. 가만히 있어도 손이 아픈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세상엔 여러 취미가 있다. 자기를 죽이는 취미, 자기 살리는 취미. 취미 부자들이 많지만 그것이 자신을 망치는 길로 이끌기도 하고 다른 길로 이끌기도 한다. 난 배우는 걸 좋아해서 평생 교육원을 가는 걸 좋아하지만 여러 교육을 등록하지 않고 있다. 지금 내 생업과 가사일만으로도 너무나 바빠서 열정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벌리지 않고 있다. 내 책을 3권이나 사신 독자께서 다른 책이 나오길 기대하신다고 하셨다. 그 한 독자를 위해 얼른 다른 책을 내야겠다. 사실 글쓰기도 손목 터널 증후군과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에 해롭기는 매한가지이다. 하지만 바느질을 끊고 글쓰기를 이어가는 건 선한 영향력 때문이다. 글로 내가 가는 길만 비추는 게 아니라 남의 길도 비추고 싶기 때문이다.